축하드립니다. 세대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사랑으로 연대하는 세대입니다. 공론 출판 보도 및 사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짱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이 전국공주연합회 회장으로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 있었냐면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저와 함께한 모든 시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들 감사와 수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시위에 다녀왔어요. 제 인생 첫 시위 참여입니다. 제가 왜 시위에 나가서 목소리를 같이 내게 되었느냐면 일단 지난주 12월 3일에 밤에 갑자기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깨어 있었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고 이 계엄령이 터지면은 나라에 큰일이 난 거다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문학 작품들, 영화나 소설 아니면은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역사에서도 계엄령이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 그 계엄령이란 거 자체가 그렇게 큰일인지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민주주의 역사의 큰일이더라고요.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됐었다면 제가 오늘 시위를 나가지도 못했을 거고 시위뿐만 아니라 일상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계엄령으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겠다라고 느꼈어요. 이번 기회에. 사실 저는 정치를 자랑은 아니지만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가니까. 근데 이번에 알아보면서 어쨌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시민 하나라도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어서 이번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꼭 참여를 하고 싶어서 시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매주 토요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3시로 알고 있었는데 3시보다는 조금 더 일찍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현장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어렵다고 봐서 아예 그냥 광흥창역 6호선에 내려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서강대교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국회의사당까지 갔습니다. 강바람이 매섭더라고요.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흩날리는데 그때가 아마 2시쯤이었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거겠죠? 이렇게 귀한 주말에 시간을 반납하고 그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초입부터 탄핵 풍선을 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옆길로 해서 조금 덜 붐비는 쪽으로 갔는데도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인파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거북이 걸음처럼 걷게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거의 20분이 걸릴 정도로 움직이는 게 힘들었고 낑겨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도착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데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인파의 거의 3-4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 시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봤던 시위는 정말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 모두 차분하게 외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시위의 분위기가 즐거우면서도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제가 시위 장소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작가님들이 후원한 시위 푸드트럭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한두 분씩 시위 현장 근처의 카페나 밥집 같은 데에 선결제를 미리 몇 인분씩 해두시고 시위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음식 지원을 해주셨었더라고요. 그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사실. 마침 동종업계 문구 작가님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푸드트럭을 보내주면 어떻냐라고 해주셔서 현수막과 푸드트럭을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푸드트럭은 총 500인분의 어묵 2개씩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픈도 전부터 기다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2개씩 주던 거를 하나씩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지만 수량도 추가를 했는데도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다행히도 모두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시위 현장에서 어떤 음식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 먹고 처리할 수 있는 어묵으로 메뉴를 택했고요. 저도 시위를 나갔으니까 줄을 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첫 끼였어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인도에 서 계신 분들, 선생님들 계신데.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카페 같은 데 선결제를 거의 다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일행도 선결제 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커피를 또 한 잔씩 마실 수 있었어요. 저희가 갔던 메가커피는 선결제 리스트가 진짜 이만큼 있었어요. 저희는 윤두준이라는 이름의 선결제였거든요.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팬분의 선결제였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윤두준님. 덕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습니다. 이 선결제 문화가 인류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따뜻하게 공유를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감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커피 한 잔씩 했는데 이제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마셨으니까 또 이제 생리현상 문제가 발생을 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찾는 것도 엄청 어려웠고, 그때 4시에 다시 투표를 하겠다고 해갖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딱 걸려버려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인파 사이에 이러고 껴가지고 화장실을 거의 40분 동안 못 갔습니다. 간신히 그 여의도공원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진짜 실수할 뻔했는데 다행히 해결을 했어요, 무사히. 다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쓰셔서 좀 기다리니까 들어갔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휴지까지 다 마련이 돼 있고 깔끔했어요, 화장실이. 한 가지 감동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위하시는 분들 쓰시라고 생리대랑 탐폰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세면대 앞에는 간식까지 나눔을 해주셨었고요. 인류애가 충전된다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짱. 그 화장실에 갔다 나오니까 여의도 공원 광장에 깃발을 드신 분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친구들도 거기에 꽤 있었고, 그 광장이 좀 깃발 모이는 그런 느낌의 광장이었어요. 시위 때 굉장히 귀엽고 다양한 재밌는 깃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이집트 메제두 캐릭터가 있는, 이 캐릭터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선택받은 아이들? 약간 그 디지몬 어드벤처 패러디 깃발도 있었고,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깃발들이 있어서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다양한 장르의 오타쿠들이 이 시국에 뛰쳐나온 듯한 깃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수많은 아이돌 팬분들의 응원봉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박근혜 탄핵 시절에 어차피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은 응원봉을 가져가면 안 꺼지잖아, 그럼 되지. 이러고 응원봉 시위를 시작한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응원봉을 들고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같이 소리 내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동료의식이 좀 들었어요.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신 팬분들, 오타쿠들, 중년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많았고 애기들도 있었는데, 그 애기들도 뭘 모르겠지만 막 윤석열 탄핵 막 이러면서 외치는데 정말 남녀노소 안 가리고 모든 연령대가 오늘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오타쿠가 나라 때문에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오타쿠들은 오타쿠 얘기만 하게 놔둬라. 그 오타쿠들이 지금 다 최애 내팽개치고 지금 들고 나왔다는 게 나라가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주문 맡긴 깃발을 들고, 제가 또 망국의 공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짠! 전국 공주연합 공포의 주둥아리들 힘을 우아하게 보여주자! 구멍 2개. 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의 이 하츄핑 콩을 들고 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시강일지 몰랐는데 다들 막 지나가면서 공주님이 오셨네 이것도 막 얘기해주시고 공주 화이팅이라고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제 깃발을 찍어가신 분도 있었고, 다행히 즐겁게 시위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망국의 공주로 만들 뻔한 일을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는 일단 선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4시에 이제 탄핵 가결 투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1시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걸렸어요. 라이브로 투표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파가 안 터져서 직접 목격을 하진 못했지만 한 5시쯤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 탄핵 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서부터 다 막 와! 다 이러면서 완전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드디어 됐다. 너무 행복하다. 다 이런 느낌으로 다들 웃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동시에 풍선이 막 쏴졌어요. 딱 그 뒤에 탁 트인 하늘이 보이고 둥그렇고 밝은 보름달이 떴었는데 그 보름달이 어스름하게 보이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태극기가 개양돼서 펄럭이는데 그 장면 자체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국민들의 힘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누군가는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이었어요. 그 순간이. 2024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계엄령이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었었고 시민들의 평화로운 응원봉 시위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도록 기틀을 다져줬다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역사책에 크게 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은 아니고 더 길게 이어질 싸움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장에 모여서 축제처럼 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번 시위랑 계엄령을 계기로 나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혹은 국가란 시민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런 희생을 모른 척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저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라도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한 명이라도 목소리를 더 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주인이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대충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서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었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앞으로 선거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나왔던 후보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어쨌든 저는 공주고 나라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관심을 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뛰쳐나와주시는 저의 동료 대한민국 시민들 너무 멋있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추운 날에 목소리 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실수를 하지 않게 계속 우리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꼭 정신 차리고 예의주시를 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혹은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평화겠죠? 피스. 이 고요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만세!